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식, 그리고 옷을 입는 의, 마지막으로는 잠을 자고 생활하는 주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 중에서 주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인천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보증금도 그리고 월세도 너무 높았기에 저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괜찮지만 외곽 지역의 깨끗하고 저렴한 원룸이나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 투룸을 선호했는데 저는 밤잠에 굉장히 예민해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과 정말 잠만 편하게 잘 수 있는 암막 커튼으로 컴컴하게 가려진 침실을 원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가서 알아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여러 가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주변에 마트나 버스 정류장 등 아무런 편의시설은 없지만 투룸으로 정말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찾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00에 3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룸이나 투룸 이런 크기의 집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던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소를 하나 문자로 받았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차가 있었기에 뒷자리와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실은 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중개인이라고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편한 옷차림에 인자해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도착해 계셨고, 그 빌라는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2개의 집으로 나누어져 총 한 빌라에는 8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시자 어디가 좋을지 몰라 어디가 가장 크고 좋나요? 이렇게 말하자 이게 구조가 다 똑같은 집이라서 어느 층의 어느 집도 다 똑같기에 살고 싶은 집에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왠지 낮은 층은 벌레가 많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간층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발소리와 담배 냄새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4층 맨 꼭대기의 오른쪽 집을 선택하였고, 집에 들어서자 산들 바람의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새 도배지의 냄새에 만족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세탁기나 인터넷 등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었고, 2개로 나누어진 방과 작지만 부엌 겸 거실도 나누어져 있었고, 세탁실과 화장실도 따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원룸이나 투룸보다는 정말 이 건물의 빌라라는 목적에 맞게 정말 잘 만들어진 빌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주인과 당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말에 부동산 중개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집주인이자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그 말이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같이 하는 집주인을 만난다는 건 사실 특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총각 운 좋은 줄 알아. 방 구한다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겠지만 이 가격에 이런데 절대 못 구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지? 네, 키우지 않습니다. 친구나 같이 살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혼자 사는 거지? 네,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게 왜 궁금하시죠? 아, 이 빌라의 첫 입주인 사람이다 보니까 조용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혼자 사는지 반려동물은 키우는지 물어본 거야. 그냥 새 차를 사면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타면 기분이 더러운 것 같다라고 할까? 그냥 새 집이다 보니 신경이 쓰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와서 입주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한 뒤 월세는 한 달 살고 난 이후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약간의 여윳돈이 생겨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입주하는 날부터 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나와서 저희 새 보금자리로 이동하였고 짐을 어느 정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4층의 빌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날은 약간 날씨도 더웠기에 짐을 나르면서 괜히 4층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사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창밖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자
커다란 산과 논들, 그리고 인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가 코로 들어오며 바람이 불자 높은 층을 정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정말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보기 쉬운 편의점조차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야 했는데 배달 어플을 키자 주변에 잡히는 배달 음식점은 하나도 없었고 간혹 있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큰 배달비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차도 있겠다. 그냥 나가서 먹고 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집 주변에서 20분 이상은 차로 벗어나야 나타나는 번화가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텅 빈 냉장고에 먹을 거라도 채워놔야겠다고 생각해 마트에 가서 간단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로 향하는데 밤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빌라로 향하는 길은 아침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로 가는 길에 제대로 된 전봇대나 조명이 하나도 없었기에 속으로 와, 이거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너무 컴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지 빌라의 불은 모두 꺼져 있고 그 주변에는 찢어져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나 사람이 살고 있을지 의심되는 폐허 직전의 집이 몇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빌라가 이렇게 가격이 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집에 들어가 짐을 풀고 침대에 누우니 식곤증이 몰려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노크를 하는 것처럼 손을 모아서 손가락을 툭툭 치는 소리였는데 집의 초인종이 있음에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섬뜩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 대문 쪽으로 향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노크를 하며 문을 툭툭 치고 있었고 그 모습에 여러 생각이 들며 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인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숨죽인 듯이 있자 얼마 후 노크의 소리는 줄어들며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보자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새벽에 여기에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겼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루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시작되었고 새벽에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사는 걸 알고 왔을까 생각이 들어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방만 작은 스탠드를 켜놓은 채 있었지만 또 똑같이 새벽이 되어서 누군가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니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해가 밝은 아침이 아닌 밤에는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오후 늦은 시간 면접이 잡힌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오는데 해가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빌라에는 누구도 입주를 하지 않았는지 불이 켜져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고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 저희 차 말고는 아무런 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빌라 입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노인이 저를 저 멀리서 뻔히 쳐다보고 있었고 이대로 이렇게 공포에 질려 살 수는 없었기에 저는 화를 내며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노인은 저를 위아래로 계속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는 사람이 살 수는 없는 터인데 참 희한하단 말이지. 혹시 뭔가 자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물음에 저는 새벽에 계속해서 노크를 해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말했고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되도록 이 집에서 빨리 나가서 살라는 말을 해주셨고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몸을 돌리며 뒤로 걸어가셨습니다. 자네 노크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마치
사람이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못 들었는가? 아무리 발걸음의 소리가 작다고 한들 빌라의 계단에서 울리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없거든. 그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면 그 쥐죽은 듯이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내가 그 발걸음 소리, 사람의 숨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 노인에게 다시 뛰어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노크의 정체를 알고 계시군요.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노인은 고개를 돌리더니 이런 일에 내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닐 것세.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의 신기가 사라졌지만 한때 무속인이었기에 자네에게 느껴지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고 계속해서 집에 찾아오는 걸 보니 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게. 깜짝 놀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세.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는 미친 듯이 집의 여러 군데를 구석구석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 놀랄 만한 정체는 부엌의 천장 서랍장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박스를 꺼내자 안에는 1인용의 정말 작은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밥솥 안을 열어보자 시커멓게 변해버린 쌀과 밥솥 뚜껑에는 여러 개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날 부동산 중개인에게 찾아가 그 전기밥솥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지도 않은 채 알겠다며 보증금을 이체해 주었고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궁시렁거렸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만 있으면 처리될 일이었는데 그 영감탱이가 다 망쳐놨네. 망쳐놨어. 그러더니 저를 보며 웃으며 젊은 청각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나도 그 집에 그런 게 있을지 몰랐거든 하면서 얼렁뚱땅 모른 채 하면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가격이 비싸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번화가 쪽에 집을 다시 옮겼고 2년쯤 지나고 다시 그 집이 생각나 밤에 가보았는데 그때는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에는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빌라의 모든 층의 사람들이 입주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내가 오버한 건가? 괜히 이렇게 싸고 좋은 집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차고 나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방의 친구가 인천에 올라올 일이 생겼다 하여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마침 친구가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친구에게 말하였고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정말 빨리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식인데 터가 좋지 않은 곳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 악기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TV에서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동네, 더 좁혀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나 아파트 또는 빌라 등의 상세한 위치와 주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사람의 인적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에게 정말 값싼 가격으로 팔거나 빌려주어 그에게 그 모든 악한 기운을 대신 뒤엎는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기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심각한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을 수도 없는 믿겨지지도 않는 의식의 하나이지만 저에게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